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용우입니다. 네, 오늘 두 교수님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만회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회 많이 하셨어요? 만회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나오실 거죠? 네, 계속 있다면 실력을 좀 키워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촬영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배웠고, 그리고 여러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앞으로 또 많이 더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여러 회차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처음부터 파킨슨 TV를 쭉 저희가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도 계시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이미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거나 아니면 환자분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만약 저희 파킨슨 TV에서 딱 하나 영상만 보고 싶다면 뭘 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타 강사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핵심 요약본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증상들은 약물을 통한 큰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그닥 호전이 되지 않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약물 반응 있다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특별히 두 분의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이 오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핵심만 딱딱 파킨슨 병에 관한 약물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에 왜 받는 족보 있잖아요. 오늘이 그 느낌이 아닐까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그럼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약물 반응이 있다 없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성 교수님 예고편 준비해 주시죠. 네, 저희가 초반 회차에서 파킨슨 병의 증상을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동이라는 큰 축, 느림이라는 소동이라는 큰 축의 떨림, 안정 떨림과 경직,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보행장애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비운동 증상에는 우울이나 치매, 수면장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소변 증상 이런 비운동 증상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이제 증상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게 약에 대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약물에 대한 반응은요, 저희가 딱 끊어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있다 없다로 딱 끊어서 나누고 싶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있다 없다 안에서는 비교적 효과가 있다, 비교적 효과가 없다, 또 조금 더 느슨한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개인차라는 게 또 있으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운동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이용우 교수님. 네, 운동 증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을 딱 보면 이분이 조금 느려 보이네, 떨려 보이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보는데, 파킨슨 병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증상 중에 아까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서동 그리고 경직인데, 이 서동 경직은 약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썼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큰 호전을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환자가 느린 게 좀 빨라졌다, 혹은 이제 좀 뻣뻣해 보이는 게 부드러워졌다, 꾸부정해지는 모습들이 좀 펴졌다,
이런 것들로 환자들의 호전 여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떨림인데 떨림도 효과가 뭐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인지 요 정도가 환자분이 기대하시는 거면 사실은 서동이 이만큼 좋아진다고 저희가 예를 들면 떨림은 그거보다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약을 먹고 서동 병직은 많이 좋아졌는데 떨림은 좀 남아있어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떨림은 저희가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인 파킨슨병 약 외에도 다른 떨림을 조절하는 약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효 소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약간 정적인 개념이라면 약효 소진 현상은 좀 다이나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딱 끊어서 보면 파킨슨병 환자가 초기에는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오래 잘 지속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약효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보통은 한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30에서 50% 환자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약효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느낌, 올랐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배고프면 밥을 좀 자주 먹으면 되잖아요. 간식을 먹어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약을 중간에 넣어 드릴 수도 있고요. 혹은 효과가 길게 가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도파민 효연제 혹은 마오비, 콤트 이런 억제제들은 파킨슨 약의 효과를 길게 끌어주거나 내지는 그 중간에 골 같은 것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효 소진 현상들은 약을 잘 조합하는 것들로 저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용우 교수님께서 약물 반응이 좋은 운동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희가 운동 증상 중에서 약물 반응이 좀 없다 라고 하는 거 조금 단정적이기도 한데 약물 반응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상들을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운동 증상 중에서 약물 반응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상 운동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킨슨병의 특징이 전형적인 안정식 떨림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상 운동증은 그 떨림이랑은 좀 다른 덜덜 떠는 그런 증상이 아니고요. 약간 오징어처럼 몸을 흐느적흐느적하면서 비트는 이런 증상들이고 이런 이상 운동증은 보통 레보도파 계통의 퍼킨이라든지 마도파라든지 스타레보 같은 이런 레보도파 계통의 약을 5년 정도 먹었을 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이런 레보도파 약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약효가 좀 있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겉으로 보기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증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기분을 저하시키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 약의 약을 치료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약효가 좀 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레보도파 용량을 줄여주면은 이 이상운동증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 환자가 약효과를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또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줄일 수만도 없고 그 이외에 그러면 그 부족한 약물만큼의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 도파 효연제 등 다른 계통의 약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계통의 약들은 또 각각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레보도파를 줄이고 그런 효연제라든지 다른 계통 약을 쓰면 된다라고 또 얘기하기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들한테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아만타딘이라는 이런 레보도파를 먹어서 유발이 되는 이런 이상 운동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약간 좀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반응이 별로 없는 운동 증상의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하다가 결국에 조절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이 별로 없는 이제 대표적인 그 증상이 운동 증상이 보행장애인데요. 보행장애가 크게 그 반응이 없는 보행장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점점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꽉 넘어지는 이런 이제 보행장애가 있고요. 하나는 걸어가다가 속도를 바꾸거나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방향을 돌려야 될 때 그 자리에 발이 붙어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보행 동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환자들이 잘 넘어지는
증상이고, 우리 파킨슨 환자들이 이렇게 보행장애 때문에 넘어질 때 보통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팔을 쓰거나 어떤 반사적인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는 얼굴로 주로 떨어져서 뇌출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장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증상들인데, 이 증상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이 약의 반응이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파킨슨에 관련된 항우울약, 치매약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도움이 좀 된다는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의미 있게 검증돼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 축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 보행장애와 같이 축 증상이라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파킨슨이 우리 팔다리 증상만 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런 그 느리고 뻣뻣한 그런 것들이 입 주변 삼키는 거와 말하는 그런 근육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발음이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삼키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환자들 괴롭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약물의 반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정적 파킨슨 증이라든지 이런 파킨슨 다른 증후군들처럼 독립적으로 이 자체가 발음이랑 삼킴을 못할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파킨슨 병에서는 다행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다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병이다 보니까 더 안타깝고요. 또 불편함을 그만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증상들이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방법들은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삼킴 장애가 있다 그러면 턱을 좀 당기고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꼭 환자분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이 생각하는 증상과 의사가 판단하는 증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제가 떨림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했는데 실제로는 이상운동증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전혀 정반대 증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찍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이렇게.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 동영상 조작법은 꼭 알려주셔서 불편한 증상들을 꼭 찍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약에 잘 듣지 않는다고 미뤄둘 수 있는 증상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약물로 조절될 수 있는 증상들로 이제 그렇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걸음걸이 관련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들이 좀 중심을 잡고 여유를 가지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그 걸음걸이가 좀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팔을 막 당기세요. 진료실에서도 되게 많이 보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막 이제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 더 넘어질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이렇게 자율적인 걸음이 잘 안 될 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특히 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반 분들도 좀 걸음이 나쁘신 분들을 보고 왜 저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면 덜 넘어지게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기구들이라든지 그 보행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안 넘어지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증상 중에서 약효가 잘 듣는 증상, 그리고 잘 듣지 않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희가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운동 증상 약물 반응 있다 없다. 이번에는 저희가 공평하게 좋은 건 김현숙 교수님이 그러게요. 먼저 하시고 나쁜 건 이웅우 교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저희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교수님, 그러면 비운동 증상 중에서 약효 반응이 있는 거, 좋은 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비운동 증상 중에서 약효가 좋은 증상을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망상인데요. 망상은 상황에 잘 안 맞는 그런 엉뚱한 반응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본인이 하시고 의심하시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 파킨슨 약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병 자체 때문에, 병이랑 연관되어 있는 인지 저하라든지 치매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런 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망상이 생겼을 때 너무 이제 좀 속상해하시거나 화를 내지만 마시고, 환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을 감량을 하시거나 또는 약을 이제 치매약을 투약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약을 투약을 해서 증상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줄어들기만 해도 이 환자하고 보호자가 굉장히
잘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되는 반응이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울이랑 불안증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랑 우울 불안증의 직접적인 병리 연관관계가 아직까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우울증에 대한 특별한 얘기 있는 건 아닌데 그 도파민 효연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는 항우울제들이 그래도 반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가 있는 비운동 증상이고, 세 번째로 이제 변비인데요. 파킨슨 환자들은 장 운동도 느려져서 이제 배변을 좀 시원하게 못하고 변비를 굉장히 심하게 병이 생기기 전부터 이제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각저하 렘수면 장애 이와 함께 이 변비가 이 대표적인 파킨슨의 전 운동 증상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파킨슨 약 자체가 변비를 조금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환자들이 이제 이 변을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그런 이제 불만을 호소하시는데, 식사 조절이라든지 채소를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먹는 식사 조절과 함께 다양한 하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면 장애는 불면, 과도한 낮졸음, 렘수면 장애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은 일단 먼저 생활 습관을 조절하라고 하고요. 보통은 낮에 잠깐 주무시고 밤에 못 잔다고 호소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낮에 낮잠을 줄이고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고 밤에 몰아서 주무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 안 된다면,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이 좋지 않다면 이 적당한 이 약들을 사용을 해서 전형적인 그 수면제, 우리가 아주 그냥 젊은 사람한테 쓰는 수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약간 다른 기전의 수면제를 써서 이제 이 수면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도한 낮졸음은 파킨슨병 자체로도 그렇지만 파킨슨 약물 때문에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어서 약제를 좀 조절해 보는 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렘수면 장애는 자면서 손을 휘두르고 뭐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옆 사람을 때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이런 격정적인 잠꼬대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파킨슨병 자체하고 치매하고도 연관이 많아서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한 경구종 약들을 투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증상 약효가 좋은 이제 그런 비운동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망상, 우울, 불안증 이런 것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까지 힘들게 하는 좀 무거운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물을 통해서 조금 호전될 수 있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운동 증상 중에 약물 반응이 없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웅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약물 반응이 없다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이 있는데, 파킨슨병이 이제 서서히 변하는 병이다 보니까 이게 뇌세포의 감소가 그 뇌 피질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파킨슨병 치매도 아직은 줄어들어진 뇌세포를 되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는 목적의 약들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대치는 아직 많이 높지만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저희가 조절을 해서 임상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료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후각 이상인데요. 후각 이상은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파킨슨병 운동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 저하가 꽤 많은 환자들에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임상에서 많이 여쭤보진 않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사실 식사하실 때 입맛이 이제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냄새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와드리면 식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사실 약에 대한 반응이 저희 기대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 증상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맘대로 못하는 신경입니다. 자기네 맘대로 조절되는 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기립저혈압하고 소변장애, 배뇨장애입니다. 그래서 기립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머리로 피를 잘 못 보내는 문제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환자가 실신 혹은 실신과 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거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기립저혈압을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짜게 드세요 하면은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킨슨 병은 특히나 혈압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짜게 드시라고 하는 건 그 환자의 맞춤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뭐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혹은 약물로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잘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도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도 많이 이런 부분 혹시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이제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뇨장애도 굉장히 이제 조절이 어려운 증상인데 이거는 이제 조절하는 약을 쓰더라도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조절하는 약 자체가 파킨슨병 환자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콜린제라는 약을 써서 배뇨장애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항콜린제의 부작용이 인지 저하 혹은 이제 치매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또 변비도 유발할 수 있고 입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파킨슨병의 다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제한점이 또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통증인데요. 파킨슨병의 통증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통증 그리고 조금 덜 관련된 통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통증 전반에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통증은 일부 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썼을 때 약효가 좋아지면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파킨슨 증상과 주로 관련된 통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근데 통증이 약을 먹고 운동 증상이 너무 잘 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면 다른 근골격계 원인이나 다른 통증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파킨슨병 약을 먹었을 때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보면은 조절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증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운동 증상 중에서 약물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는 치매, 후각 이상, 자율신경 이상, 통증 등이 해당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눠서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증상과 아닌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점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병 이야기. 오늘은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예, 희경 씨 오늘 처음에는 좀 있다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좀 흥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축 처지시는 게 보이세요? 맞아요. 제가 네. 이제 파킨슨 TV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구독자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와 너무 기쁘다가 또 이런 거에는 효과가 없다. 또 특히나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정보로서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엔 치료 못했던 증상도 최근에는 치료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증상들은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드릴 방법을 찾을 거고요. 저희가 꼭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와, 진짜 연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젊으신데 흰머리가 하신 것 같을 때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현숙 교수님. 먼저 우리 환우들, 파킨슨 환우들이랑 그다음에 환우들이랑 같이 하시는 가족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잘 이렇게 뭐 이 프로그램도 보시고 뭐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오시는 환자들 보호자분 군이시거든요. 정말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파킨슨 병이를 진단받은 것도 되게 이제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증상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나오고요. 또 어떤 거는 약에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안 듣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서 더 이제 더 기운이 좀 처지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파킨슨이니까 요 고비가 왔구나. 아, 이건 이렇게 넘어야지. 저 고비가 왔구나. 이렇게 넘어야지라고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그 치료함에 있어서 이 프로가 이 파킨슨 TV가 우리 환자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힘이 나고요.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면 저도 같이 기쁘고 또 다소 아쉬운 얘기를 드려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별로 좋지 않다 할 때는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약효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과 약효 기대를 조금 저희가 낮춰야 되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증상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아는 게 환자분들한테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인내하자 이건데요. 약을 써도 시원한 반응을 못 보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인내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또 파킨슨 병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킨슨 TV만큼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고민하면서 대본을 쓰는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교차 점검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 대본 하나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이 마음 여러분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라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셔야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